아마 러시아가 자기 입장 많이 관철 못 시킬 겁니다. 그냥 간신히 체면이나 챙기고서 뭐 상당 지역에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많이 참혹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Russia will not win.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But Ukraine will get destroyed.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국민적 선택, 이거 저항이기 때문에 공화국의 국민이 형성이 되는, 공화국과 국민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한국 국민이 형성된 거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쭉 본 건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사망한 거예요. 그 선고가 내려진 거라고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저 정도 일을 처벌리는데 세계 경찰 국가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네오콘의 세계 경찰국이 있었다면, 네오콘식의 미국이 그렇다면 미국이 개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러니까 폴란드가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거 미국이 가로막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공 미사일망, 그러니까 어깨에 놓고 쏘는 그냥 스팅어는 제공하는데, 그거 말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요. 대공 방어 시스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거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부하고 있어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하게 되면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되니까 그 설정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은 역할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네오콘으로서의 역할 끝났다. 그러면 또 하나 남는 건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인데,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깨졌으니까 깡패가 튀어나오는데 무슨 놈의 쎄쎄쎄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어딨어. 그냥 다 국가주의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의 두 얼굴, 그러니까 오른쪽에 네오콘, 왼쪽에 그 좌파 리버럴, 이 둘 다 깨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세계가 된 거다. 자, 이 와중에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시간 수요일 밤, 혹은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젤린스키가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화상으로 실시간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도 좋지만, 제가 연설 내용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옷을 주목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난닝굿 바람입니다. 젤렌스키가 그 며칠 전에는 캐나다 의회에 연설했는데, 그때는 군복 비슷한 재킷을 입었어요. 이런 각이 잡힌 재킷은 아닌데 추리닝복 같은 재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거 벗어버리고 난닝굿 바람이에요. 드레스 코드로 치자면 이게 굉장히 실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투복을 영어로 fatigue라 그러잖아요. 이 전투복, 그러니까 최소한 전투복 정도는 입어야죠. 혹은 캐나다 의회 연설했을 때처럼 긴 추리닝 같은 옷들이 그 일종의 전투복의 모양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거라도 입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난닝굿 바람으로 지금 미국 의회에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의 백미는 바이든을 야단친 거예요. 이 사람 말이 그냥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우리들이 섬기는 가치, 근본적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유에 대한 공격이며, 자유스럽게 살 권리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대한 공격이며, 행복을 욕망할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간단치 않아요. 그 말이. 굉장히 정치 철학적 말이 딱 돼 있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가치, value라는 얘기, 그 다음에 human value라는 얘기, 인류 보편의 가치, fundamental human value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첫머리에 이게 딱 때려서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공격이 바로 유럽과 문명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가 그 문명의 최전선이라고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휴전선을 문명의 최전선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트럼프가 2017년 가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가치들은 바로 미국인들, 당신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진주만 기습 혹은 9.11과 같은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방공미사일망을 제공해 주십시오. 전투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지금 그냥 땅 위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어마무시한 미사일과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신들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키는 데는 도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본받아서 저도 말합니다. 저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모든 미국 기업은 러시아를 떠나야 합니다. 그 기업이 버는 돈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에 절어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유럽이 지난 8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테러 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유럽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위해, 세계를 위해, 인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인의 도움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과 지구 전체를 위한 도움입니다. 자기들을 유럽의 자유, 유럽의 인권, 유럽의 자유, 유럽적 질서를 방어해내는 최전선으로 딱 포지셔닝 시킨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연설이에요. 저는 이 연설의 그 백미를 그 연설의 마지막 두 문단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거의 풀텍스트입니다. 연설이 길어야 한 20분 되니까 앞에 건 요약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얘기 드린 거고, 이 두 문단을 보시면은 바이든을 개패듯이 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미 나이를 먹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시인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자기 형님, 돌아가신 형님의 그 묘지를 가서, 동생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20년 후에 형은 그 나이에, 젊은 그 나이에 멈춰져 있는데 나는 이미 형보다 늙은 나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숨지면 나이가 멈추잖아요. 저도 이제 그 형님 중에 돌아가신 분 묘지에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저희 형님께서 이제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나이가 제가 40이 넘어서 형님 묘지 앞에 섰을 때 그 시인의 식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형님 돌아가셨을 땐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40이 넘고 나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구나라는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만으로 거의 45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1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심장이 멎어 더 이상 나이 먹지 않게 되었듯 저 역시 오늘로써 더 이상 나이 먹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면 저 역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우리 국가의 지도자로서 저희 사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각하는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각하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만세. 한마디로 바이든 싸대기를 갈긴 거예요. 뭐 미국이 뭐 강대국, 세계 지도국 웃기지 말어.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 났는데 그렇게 빌빌거리고 꼬리, 저기 무슨 겁질린 강아지처럼 사타구니 사이에다 꼬리 말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서 너가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 하고 바이든을 완전히 싸대기 찔른 거예요, 이게. 옷 딱 안 입고 나와갖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윤석열 이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당선됐었으면 세계가 이렇게 요동칠 때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세계가 4개 정도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우선 첫째 하나, 악의 축 3개가 확립됐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그때 이란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같이 끌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국제 질서는 2가지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세계 경찰국가 미국을 강화하자라는 네오콘 버전이 있고, 왼쪽으로는 다 뭐 친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무역하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은 전부 잘 나간다라는 좌파 리버럴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파산한 겁니다. 좌파 리버럴 버전이 맞았다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깡패가 안 등장했어야 되고요. 우파 네오콘 버전이 맞았다면 러시아 같은 깡패가 등장했을 때 바로 미국이 패스해야 됩니다. 둘 다 아니잖아요. 둘 다. 그러면 네오콘 버전도 망가졌고 좌파 리버럴 버전도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주의가 강화할 때 뭐 대책 없는 국가주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나라의 정신적 기풍이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건강한 버전의 국가주의, 보수 공화주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수 공화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 윤석열 당선이 보수 공화주의 강화에 물꼬를 튼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이제 3번째 요동치는 건 뭐냐면, 요번에 가만히 보시면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자리에 가서 쓴 건데 국민이 단결해서 저항을 하니까, 이미 경제가 이게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계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세계시장이 경제제재, 국제 경제제재에 들어가고 국민이 단결해서 저항을 하니까 악의 축을 견뎌내더라 이거거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요번에 이거 보면서 시진핑이 교훈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정도가 저 정도의 경제 제재에 흔들흔들할 정도면 중국은 치명적이죠. 저기는 에너지도 수입해야 돼, 식량도 수입해야 돼, 다 수입해야 돼, 물건은 또 해외 시장에 수출해야 돼. 이런데 중국은 정말 한순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서, 내부적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면, 각성, 단결, 저항이 가능하다면 중국에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버티면 된다. 그래서 대만, 타이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감히 타이완에 대해서 도발 못한다고 봅니다. 4번째, 이 바이든 침해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요새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진영이 약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 진영이 저렇게 약체가 아니었으면 푸틴이 이번 도발 안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워낙에 약체니까 이 악의 축들이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개발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개발질 하고 있거든요. 이란과 미국이 지금 딜 친다고 뭐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옛날에 오바마 때 이란 떠받들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떠받들어 주는 그런 그 초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초안이.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끊임없는 개발질이 계속될 겁니다. 다행히 한반도는 워낙에 오랫동안 70년 넘게 다져져온 국방부, 국무부, CIA 뭐 이런 인맥들의 전문성이 학계 전문가들의 이게 축적이 돼 있고, 이게 한국 자체가 워낙에 고급진 사회가 돼서 그런지 미국이 특별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질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란 같은 거 개발질 하는 거 보면 저 바이든 정부 맞아? 쟤들 간첩 정부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든 정부의 개발질, 이런 약체성은 어떤 사이클을 그릴 거냐. 지금부터 이제 그 11월 중간선거, 지금부터 한 8개월 남았죠. 그 중간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내년 1월에 미 연방 상하원이 새로 구성되는 상태까지 하면 10개월 남은 건데, 이 시기에
10개월 조금 안 남았습니다. 9개월 반 남은 거예요. 저걸로 보면 7개월 반 남은 거고, 선거로 보면. 이때 이 중간선거에서 지금 예측대로 MTR, 마가, 민초,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여기가 대승을 거두게 되면 이 개발질이 일단 멈춰질 거예요. 그런데 개발질을 못하면 더 날카로운 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돼요, 사실은. 의회가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행정부가 개발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래서 더 걱정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대선에 의해서 MTR이 완전히 승리해서 MTR이 2025년 1월에 행정부와 연방의회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상태가 돼야,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래야 세상이 편안해질 겁니다. 편안해질 거예요. 그때가 돼야.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 의동치고 있다. 하나는 악의 축이 너무 이제 세졌다. 세게나 된다. 두 번째는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는 오른쪽에 네오콘이든 왼쪽에 좌파 리버럴이든 다 망가졌다. 세 번째, 그런 와중에서 오로지 국민이 각성해서 단결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기르는 것 외에는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지금 치매에다가 저 진영 자체가 너무 걸레같이 약체여갖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됐었더라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굉장히 큰일 한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니까 일단 안정이 돼서 시간을 벌은 겁니다. 우리가 5년을.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싸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뜻에서 6.1 교육감 선거 전교조 교육 몰아내자 한국교육포럼 지금 가입해 주시면 이번 토요일 저녁까지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 마감이 토요일 저녁에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가입은 쭉 그도 가능한데 토요일 날 한 24시, 일요일 날 새벽까지 가입되신 분에 한해서 이 보수교육감 후보 시민경선단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교육포럼에 지금 가입하시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참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1일 지방교육감 선거 때 선거 참관 감시하고 그런 세 가지 일이 관계된 거니까 한국교육포럼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